미술과 저작권, 6차 시, 저작권 침해 대응과 구제.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에서 OSP 복제, 전송 중단 요청과 저작권 침해 경고장 발송에 대해 살펴보며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 그리고 민사적, 형사적 구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중 어떤 권리라도 침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앞선 침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작품의 창작 행위 자체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작품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이 온라인에서 퍼지는 경우와 같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저작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복제 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란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웹사이트 호스팅, 검색 엔진, 전자 게시판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 전송 중단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중단 요청서와 신분증 사본, 권리 소명 자료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제, 전송 중단 요청서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을 이용할 수 있고, 권리 소명 자료로는 저작권 등록증이나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저작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함께 중단 요청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 전송 중단을 요청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의 경우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복제, 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글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국내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각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라는 법적 조치를 먼저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 침해 정지 경고장 발송과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해 정지 경고장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침해자를 대상으로 침해 경고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아직 크지 않거나 선의로 발생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저작권자라는 사실과 어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경고장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때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무시하거나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경고장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고장을 보낸 이가 저작권자가 맞는지, 본인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정확히 따져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법적 제도로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로서 판결을 대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과 달리 분쟁 조정 제도는 3개월 이내에 종료되고 1에서 10만 원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조인의 도움이 없이도 조정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하고 비공개 진행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저작권 분쟁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정 조서의 작성과 해당 조서를 양 당사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조정 절차는 종료됩니다. 물론 조정이 당사자의 이익을 반영하여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부의 조정 불성립 종결 통보서와 함께 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때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거나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는 직권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권 조정이라 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조정 절차는 종료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의 강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가 소송에 비해 빠르고 간편한 절차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거나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가 큰 경우처럼 법적 구제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크게 민사적 구제 절차와 형사적 구제 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 절차는 각각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민사소송이 끝나고 형사고소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는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제 방법이지만 침해 정지, 가압류 및 가처분,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 청구는 저작권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침해를 예방하거나 침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할 것을 담보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에 앞서 임시적인 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물건 혹은 권리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 청구는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대신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 구제 방법인 손해배상 청구는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이나 저작 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배상액의 청구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어느 정도 이익을 얻었는지, 권리자가 어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인지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정 손해배상 청구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각 저작물마다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배상액의 청구 기준으로 합니다.
단,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적 구제는 저작권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사고소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고소할 경우에는 일단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제출 방식은 우편과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 역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제136조부터 제142조까지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외에도 불법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사용된 도구 등을 몰수하는 규정과 침해자가 속한 법인 등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고, 영리적 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